마지막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의는 앞서 두 분께서 언급하신 컨셉셋과 코트를 사용해서 어떻게 통계 분석을 할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이제 연구 논문을 쓰시거나 다른 연구를 하실 때 꼭 많이 거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에스티메이션 자체가 통계적 추정이라는 뜻인데 어떻게 통계적 추정을 할 수 있는 모형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보면 이렇게 임상 통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이제 로지스틱 포화송, 콕스 리그레션인데 로지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생 여부에 따른 분석을 할 때 쓰고 이제 포화송은 그 타임 앤 리스크 동안 발생 빈도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고요. 이제 콕스 리그레션 아시겠지만 이제 생존 분석을 할 때 이제 그 생존 시간에 대한 이벤트 발생 시간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이제 모형이고 아틀라스에서는 이 세 가지 모형, 통계 모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이제 발생 여부, 그러니까 연속된 수치를 0과 1 수준으로 이제 로짓 변환을 해서 발생한다, 하지 않는다에 대한 값으로 오지 레이시오 형태로 이제 값을 추정해 주는 이제 회귀 모형이고 포화성 리그레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임 앤 리스크 기간 동안 타임 앤 리스크 기간 동안 이벤트가 발생하는 그 빈도 건수에 대한 그 빈도를 확인하고자 할 때 하는 거고 이제 이 종속 변수의 그 분포가 포화성 분포를 따른다고 해서 포화성 리그레션이고 이제 레이트 레이시오라는 값으로 이제 결과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폭스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많이 써서 아시겠지만 이제 비대위험 가정을 전제하고 이제 생존 시간, 그러니까 이벤트 발생한 시간, 최초의 시간에 대한 분석 방법으로 하자드 레이시오 값으로 이제 형태가 나오게 되죠. 각각 다 리그레션 모델인 게 공통점이고 리그레션 모델이기 때문에 요인 수준에서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우리 그 교수님들께서도 아까 얘기를 잠깐 하셨지만 이런 변수나 이런 교란 변수에 대한 생각을 이제 연구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A 군과 약물을 기준으로 약물을 하나의 트리트먼트로 보고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을 보았을 때 이 A군과 B군의 트리트먼트에 의한 효과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교란 변수들을 좀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군과 B군의 뭐 나이를 맞춘다든지 아니면 몸무게나 어떤 과거 이력을 맞춘다든지 과거 질환 이력을 맞춘다든지 이런 교란 변수를 좀 고정하는 기법이 필요할 텐데 그래서 이제 그 아틀라스에서는 PS 매칭이라는 프로펜시티 스코어라는 값을 추정해서 이제 나머지 그러니까 트리트먼트 인터벤션 이외에 나머지 외부 요인 값을 고정해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펜시티 스코어는 베이스라인 시점에서 공별량이 있으면 공별량으로부터 컴페레이트 코호트 대비 타겟 코호트에 포함될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펜시티 스코어를 해서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끼리 이제 A군과 B군의 비슷한 성향 사람들끼리 트리트먼트를 제외한 인터벤션을 제외한 나머지 외부 요인, 교란 변수들을 고정해서 인터벤션에 의한 효과에 주목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작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빨간 점선과 이제 파란 이제 선에 이렇게 프로펜시 스코어 분포가 있는데 이 분포를 이제 매칭을 시켜서 이렇게 분포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에 있는 환자들을 연구에 좀 많이 쓰는 거고요. 그래서 아틀라스에서는 이제 패스 매칭 전, 후 이렇게 해서 전에 비해서 후에 이렇게 매칭이 많이 돼서 교집합되는 이런 대상자들이 많이 포함돼서 이게 요거는 이제 매칭이 잘 된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PS 매칭을 이제
층화적으로 이제 분석해서도 이제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PS 매칭 스코어가 있으면 이 구간을 나눠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들끼리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 구간이라고 하면 A 구간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매칭을 하고, 또 B 구간에 있는 사람들끼리 매칭을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하는 기능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PS 매칭을 할 때 조금 유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이제 트리트먼트와 다른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너무 높으면 이제 이 PS 매칭 모델이 좋지 않다는 건데, 이제 하나의 변수가 너무 이제 높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베타 값이 너무 크게 커지게 되면 이 요인에 의해서 요 트리트먼트가 너무 크게 좌지우지되는 그런 편향적인 모델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모델을 제외해 주도록 이렇게 알림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아틀라스에서는 이제 PS 매칭에 exclude할 코베리어트를 추가를 해줘야 되는 것도 더 중요한데, PS 매칭은 그 외부 요인을 이렇게 동일하게 좀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주는 옵션이라면, 여기서 제외돼야 될 유일한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연구에서 하고 있는 라니티딘과 아데치트 블로커는 이 트리트먼트는 효과를 비교를 해야 되는 하나의 인터벤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스크루드 조건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점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아틀라스 에스티메이션을 설계하실 때 좀 필요한 부분이 이제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과 포지티브 컨트롤 아웃컴에 대한 부분인데, 특히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에 대한 설정을 해줘야 에러 없이 잘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설정했던 타겟군과 컴페이터 코드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음성 대조군을 설정해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두 약물군에서 암 발생을 보고자 하는데 전혀 상관없는 이런 낙상이라든지 내성 발톱이라든지 아예 전혀 상관없는 리스크 레이시오가 1인 값을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으로 설정을 해서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1로 나오고, 나머지 인터벤션들이 어떻게 이거에 비해서 어떤 리스크 레이시오를 가시는지에 대한 값을 알려주기 때문에 p-value가 고정이 되는 거고요.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 그래서 연구 교수님께서는 워낙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트리트먼트나 아웃컴에 대한,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게 진짜 상관이 없는 것들을 이제 네거티브 아웃컴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연구 진행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이 많을수록 이제 많은 바이어스를 고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도 같이 좀 한 50개, 100개 하면 너무 많기도 하고, 한 30개 정도만 해도 좀 충분한 많은 숫자를 하면 더 좋다는 걸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과 이제 동시에 나오는 게 포지티브 컨트롤 아웃컴인데, 이거는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이랑은 반대로 이제 타겟 컴페이터군에서 명백히 효과가 나오는 것들을 이제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과 합성을 해가지고 그 연구 전체에 그 신뢰 구간을 보정해 주는 건데, 요거는 필수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에스티메이션 연구에서는 필수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고만 어느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은 여기에 있는 시스테마틱 에러를 보정하는 역할로, 이제 시스테마틱 에러는 이제 연구 수준에서 보정이 가능한 이제 에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꼭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점 숙지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관련된 논문은 여기 있으니까 아마 PPT도 이후에 전달될 거니까 한번 참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아틀라스에서 에스티메이션 분석을 수행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약간 복잡할 수도 있어서 한 번 더 요약을 하면, 이제 요런 이제 세 가지 통계적 모양을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PS 매칭도 함께 이루어지고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을 설정해야 된다는 점, 요 세 가지 점 유의하셔서
분석 작업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가 이제 에스티메이션 부분인데, 네, 따라 하셔도 되고, 이게 처음에 하면 이게 좀 많이 좀 복잡하기도 해서 강의가 어차피 녹화되니까 한번 또 이후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잠깐 언급됐지만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계적인 추정을 하는 분석 방법이고, 프리딕션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이제 AI나 머신러닝 같은 모델들이 있는데, 우리 데이터들을 이런 이제 AI 같은 모델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그 예측값을 보는 이런 연구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지금 강의에서는 에스티메이션까지가 범위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 저희가 설계했던 게 이제 825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티메이션 연구를 진행하시고자 하면 6코트 이걸 누르시면 되고요. 시간 관계상 저는 이제 완성된 이제 에스티메이션 설계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일하게 여기도 이제 제목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네, 제목은 이제 그 연구를 요약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이제 본인님을 알 수 있는 뭐 이니셜 같은 정보를 이제 기입해 주시면 되고,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교수님께서도 한번 질문을 주셨지만, 이제 포트를 이제 임포트하는 부분, 그리고 포트에 대한 이제 포트를 임포트 시켜서 모형을 세팅하는 부분, 그리고 이벨리에이션, 검정에 대한 세팅하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이어지는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제목을 입력하시고 여기 이 Add Comparison이라고 클릭을 하시면 아마 창이 뜰 거고요. 지금은 만들어진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컴패리션 이제 코트를 불러줄 수가 있는데, 여기는 choose 타겟 코트라고 돼 있어서 타겟 코트를 이 폴더 버튼을 눌러가지고 만들어 놓은 타겟 코트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타겟 라니티딘 이걸 클릭하시면 되고요.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컴패레이터 분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outcome은 애니케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add outcome 눌러서 이제 불러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은 앞선 강의에서는 설명되지 않아서 한번 어떤 컨셉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네. 이렇게 살펴보면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은 하나의 코트가 아니라 컨셉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조인트 페인이나 약간 이런 식으로 스칼이나 이렇게 전혀 상관없이 연구와는 무관한 독립적인 컨셉들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어떤 연구에 따라서 이제 설정을 하는지는 교수님들께서 이제 보시고 또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도 동일한 방식으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불러왔다면 이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이제 여기까지가 코호트를 에스티메이션 통계적 추정을 하기 위한 코호트를 불러오는 과정이었고요. 네, 나머지 부분이 좀 복잡하긴 한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에서는 대상자 집단을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 기간을 어느 정도 설정할 건지, 아니면 연구 그러니까 코호트 기간 안에 가장 먼저 익스포저 된 그 서브젝트만 가져올 건지, 그러니까 퍼스트 익스포저 외에 다 노우라고 하면 이제 이후에 있는 것도 같이 인클루드 되게끔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옵션은 한 환자가 타겟군과 컴페리터군에 동시에 들어갈 때 어떻게 처리를 할지에 대한 옵션이고, 여기는 이제 여기 킵올은 이제 둘 다 남겨둔다는 거고, 키퍼스는 먼저 나온 값을 살리고 리무볼은 둘 다 제거한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거는 여기서 이제 remove subject, 그러니까 그 time and risk 이전에 아까 어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time and risk 이전에 그 아웃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기서 yes를 누르면 이제 그 time and risk 이전에 아웃컴이 발생한 경우는 서브젝트가 날아가게 되는 이런 거고, 이제 그 기간을 설정해 주는 값이 여기 밑에 있는 조건입니다. 999로 설정하면 그 time and risk 이전 이전 모든 시간까지를 보겠다라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이 이제 커버리엇 세팅 부분인데, 여기 있는 커버리엇은 이제 TS 매칭에 포함시킬 그 커버리엇을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는 관측되는 변수를 모두 넣겠다는 의미고, 여기 있는 옵션들 no, yes 있는 옵션은 우리가 설정했던 그 컨셉 하위 단에 있는 컨셉까지 가져올 건지를 물어보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언급했지만 여기 익스플로드 조건에는 라니트빈과 H2 블로커 그 하위 단에 있는 이제 개념까지 포함시켜주는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 크리에이트 뷰 디테일하면 라지 스케일로 코베리엇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모그래픽 정보에서 어떤 정보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그리고 연구 기간을 보고자 하는 타임 윈도우가 연구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롱텀 어느 정도 기간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볼지를 설정해 준 옵션이고, 여기 아래에 있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앞서 말했던 그 드러그 에러나 컨디션 에러, 그러니까 약물 처방 기간이나 진료를 받았던 기간에 대한 변수를 사용할지에 대한 옵션입니다. 그 오버래핑이랑 에러 스타트 데이트라는 개념도 있는데, 우선은 요거는 다른 강의도 있긴 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 365, 180, 30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의 변수 요인이 365를 포함하면서 오버래핑을 선택을 한다는 거는 365일을 포함하면서 그 인덱스 데이트까지 오버래핑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오버래핑을 클릭하게 되는 거고, 에러 스타트 데이트는 365일 이후 인덱스 데이트 사이에 있는 기간을 변수로 선택하겠다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다른 강의에도 저희가 제공한 다른 강의에도 그런 설명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래에 있는 부분은 이제 도메인에 대한 각각의 변수들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 각각 아까 첫 번째 강의에서 언급했던 그 도메인에 해당하는 그 값들, 이제 해당하는 변수들을 불러올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미저먼트 같은 경우에는 미저먼트만 클릭을 했을 때는 랩 테스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가 이제 변수로 포함되어 있는 거고, 밸류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값이 포함되는 거지만, 이제 에터스 연구할 때는 이 밸류에 대한 것은 가급적이면 삼가하라고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밸류가 해도 이제 적용이 안 된다는 뭐 이런 내부적으로 이런 적용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밸류 같은 경우에는 빼주었고요. 그 레인지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밸류에 의한 그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노말이라든지 아니면 더 노말 이외에 업노말 같은 뭐 이렇게 레인지 구간으로 나눌 수 있는 이런 변수가 이제 들어올 수 있고, 여기 비짓 카운티는 방문 횟수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비짓 컨셉 카운트는 방문 횟수도 이제 응급 방문인지 뭐 응급 후 수술인지 아니면 뭐 그런 외래 방문인지에 대한 옵션을 좀 다르게 줘서 이제 변수로 사용할 수가 있고, 이외에 인덱스 스코어를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이런 인덱스 스코어들이 산출돼서 변수로 포함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커버리엇 세팅하는 부분이고, 타임 앤 리스크 아까 물어보신 타임 앤 리스크는 여기서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트 설계에서 필요한 거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조건이었고, 대상자들을 선집해서 파퓰레이션이 완성이 되면 그 파퓰레이션은 하나의 그 타임 앤 리스크 기간 안에서 이제 모형이 추정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30일로 코트 스타트 데이트 로부터 30일 그리고 365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미니멈 타임 앤 리스크, 그러니까 최소 타임 앤 리스크 구간을 1일로 두고 이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페스 스코어인데요. 여기서 이제 프로페스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칭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양극단에 있는, 그러니까 분포를 봤을 때 양극단에 있는 값들은 아예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이질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옵션을 여기서 줄 수가 있습니다. 노는 이제 아무도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고, 퍼센트는 이제 n수를 기준으로 이제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에키포이지는 이제 PS 매칭 스코어 값으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설정한 값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는 이제 프로스펜스 스코어를 그 PS 매칭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리고 이제 그 칭화 분석으로 이제 할 건지에 대한 옵션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타겟 한 명당 그 컴패레이터군을 몇 명 이제 매칭을 시킬 건지에 대한 옵션입니다. 그리고 칼리퍼는 이제 요걸 기준으로 얼마나 더 정밀하게 더 비슷한 사람들을 모을 건지, 더 매칭을 시킬 건지에 대한 옵션은 이게 낮을수록 이제 매칭이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칼리퍼 스케일은 이 칼리퍼 값을 가지고 이제 매칭을 시키는데 어떤 스케일을 사용해서 이제 매칭을 시킬 거냐라는 부분이고, 이제 프로펜스 스코어는 이제 프로펜스 스코어 값을 쓰는 거고, 이제 스탠다라이즈는 이제 표준화 시키는 거고, 이거는 표준화를 로짓 변환해서 이제 매칭 시켜주는데, 요걸 많이 해야 좀 정확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주고, 여기서는 이제 그 PS 매칭 모형의 최대 몇 명의 이제 그 사람을 넣을 건지에 대한 옵션이니까 이 값이 넘어가게 되면 다운 샘플링 돼서 이제 연구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변수 간의 하이 콜레이션, PS 매칭할 때 그 트리트먼트와 변수 간의 하이 콜레이션이 발생하면 그 모형이 좋지 않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테스트를 할지 말지에 대한 옵션을 줄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 그 하이 콜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에러를 발생할지 말지에 대한 옵션은 그 아래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모형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콕스 리그레션을 썼기 때문에 콕스 리그레션을 해줬고, 또 다른 연구를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다른 연구 방식대로 그 모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콕스를 선택해 주면 이 PS 매칭의 그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이제 그 변수로 그러니까 오브젝트만 넣을 건지에 대한 옵션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밑에 있는 게 좀 그건데, PS 매칭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IPTW라는 이제 그 가중치를 주는 방법인데, 요걸 가중치를 주면 PS 매칭이 잘 안 되는데 두 분 간에 PS 매칭 값에 가중치를 줘가지고 좀 더 그 PS 매칭이 조금 더 잘 되도록 이제 도와주는 옵션을 사용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옵션이 가장 아래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만 이게 보시면 이제 전반적인 세팅은 거의 다 된 거고요. 아래에 있는 옵션은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에 대한 부분, 이밸류에이션 세팅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은 크게 동작하고 작동하는 데는 이렇게 큰 지장이 없긴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을 올 이벤트로 볼지 아니면 퍼스트 어커런스로 볼지에 대한 옵션을 줄 수가 있고, 그 하위 단까지 포함을 시킬지, 그리고 그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에 해당하는 도메인은 어떤 건지에 대한 옵션을 이렇게 줄 수가 있고, 이제 포지티브 컨트롤 아웃컴 이건 안 해도 되지만, 이제 아까 이게 네거티브 컨트롤에 이제 같이 합성을 해서 이밸류에이션 된다고 했는데, 이걸 옵션으로 이제 기능을 줄 수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작업 자체는 이제 코호트를 불러오는 작업. 여기서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코호트를 비슷한 코호트를 여러 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의 조건만 다르게 주고, 예를 들어서 어떤 남녀 구분을 하지 않고 봤는데, 하나는 전체로 보고 하나는 남녀 전체로 남자만 본다는 코호트를 만들고자 할 때는 여기다가
이제 남자에 대한 코호트를 이제 멀티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로 넣게 되면 동이랑 코호트에 대해서 이제 다른 아웃컴이 두 개에 대해서 이제 에스티메이션이 이제 돌아가게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에스티메이션을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 되고, 이게 우리 그 CDM 연구이기도 하면서 우리 약간 에비드네스에서 개발한 피더넷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원래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설계가 완료가 되면 여기 유틸리티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그 연구 설계를 R 패키지로 다운받아서 이제 그거를 직접 로컬에서 실행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피더넷에서는 이런 과정을 좀 간소화시켜가지고 여기 있는 설계 자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로드시켜서 클릭 앤 고로 이제 연구를 실행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CDM 연구로 어떤 장점이 있느냐라고 할 때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진료도 보시고 수술도 하시고 엄청 피곤하실 텐데 이제 엄청 클릭 앤 고로 그 국제성모병원에 있는 데이터를 좀 안에 있는 리얼월드 데이터를 진짜 이제 클릭 앤 고로 쉽게 코딩이나 이런 거 없이 할 수 있는 게 큰 장점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만들어 놓은 그 마이 프로젝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아까 네, 마이 프로젝트 들어가시면 네, 여기 import from atlas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어떤 DB에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내 설계를 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있을 거고, 각자 들어가신 연구를 만드신 그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연구 설계가 리서치 타입이 에스티메이션인지 프리딕션 타입인지에 대한 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우리는 에스티메이션이기 때문에 에스티메이션으로 클릭을 하고 만들어 놓은 에스티메이션을 불러오게 되면 불러오고 컨펌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이게 아까 만들어 놓은 R 패키지가 여기 올라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패키지가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아틀라스에서 만들어 놓은 그 연구 설계를 하나의 플랫폼 위에 올린 거고, 지금 하는 작업은 엑스큐티는 그 플랫폼에 올라간 연구 설계를 진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던지는,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에스티메이션이 돌아가게끔 하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오픈 데이터베이스 1에서 이제 여기서 히라 데이터가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1년 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거를 클릭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다양한 DB에다가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일한 설계를 다양한 DB에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뭐 이렇게 다기간 연구가 가능하다면 동일한 설계를 국제성모병원에는 이렇고 예를 들어서 의정부 성모병원에는 이렇고 이런 식의 값들이 각각 나오게 되겠죠. 그걸 벡터 분석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서브밋을 누르게 되면 이제 동작을 하게 되고, 그 에스티메이션이 돌아가는 동작에 대한 스테이터스는 여기서 이 창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완료가 되면 completed라는 그 메시지와 함께 여기 뷰 창이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뷰 창에서 R shiny 버튼을 누르면, R shiny라는 게 R 기반 이제 이런 R을 웹 기반으로 해서 뿌려주는 제 하나의 소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네. 실제로 내부적인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실제 연구자분들, 교수님들께서 진행하실 때는 그런 진짜 클릭하고 어떤 옵션이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아신다면 좀 더 정밀한 연구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보면 아까 그 CI 값이 뭐라고 이제 나온 게 여기 하자드 레이시오 값이 나오고, 이제 하위에 대한 거, 상위에 대한 거, 이제 그 범위가 나오고 그 p-밸류가 나오게.
그리고 아까 칼리퍼 p-value 요거는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보정이 된 p-value 값에 해당하는 거고, 요거는 여기 클릭하면 이제 검정 통계량이 나오게 되고요. 간단한 통계적인 정보들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논문에서 좀 많이 쓰는 건 이제 어트리션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코트나 이런 분석 설계 단위에 따라서 N수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좀 네, 지금 에스티메이션의 대해서 네네네. 계산을 실행시키면서 어떻게 하나요? 그거는 이제 패키지 우선 교수님들께서 이걸 R 패키지로 실행하시고자 한다면 그 교수님 PC에 이제 R이라는 그 언어가 있어야 되고 R에다가 요 패키지를 불러와서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이걸 다 맞춰주신 다음에 연구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그 여기 이제 아틀라스 안에서 이제 연구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로컬이랑 이제 아틀라스에 있는 패키지랑의 이제 그 라이브러리 버전을 좀 줘야 되는 그런 좀 번거로움이 있긴 해서 그래서 이제 피더넷이라는 플랫폼을 많이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에서는 저 계산을 누가 해놓은 거예요? 아니 계산이 그러니까 그 계산이 된다는 건 이제 지금 알샤인이 보면 나오는 게 이게 계산된 값이고요. 그 설계에 따라 우리가 아틀라스에서 이제 연구를 어떻게 분석을 할지 에스티메이션에서 설계한 값을 통해서 그 값이 DB에 넘어가는 순간 이제 그게 작동이 되게끔 R 코딩이 돼 있는 겁니다. 마이 데이터 이거는 뭐가 안 나오고 이거 아까 하신 거에서 못 나와요. 마이 데이터라는 거 안 나와요. 그거 네, 그리고 계속에 튕기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값들은 이게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이제 PS 매칭 전후로 이제 어떤 변화가 매칭이 잘 되었는지에 대한 값이 변수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각 모델에 대한 베타 값이 나오는 PS 매칭 했었을 때 베타 값 변수에 대한 베타 값이 나오고 그거는 PS 매칭 지금 이게 네트워크가 뭐 오류가 있는지 좀 네. 이게 잘 안 나오긴 해서 일단 각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들은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 또 카플란 마이어 곡선인데 이게 지금 네트워크가 그건지 제가 만들어 놓은 저희가 만든 PPT에 약간 이런 장표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카플란 마이어가 어떻게 나오고 약간 이런 식의 그런 설명들이 잠깐 있긴 해서 결과에 대한 부분은 PPT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스티메이션은 일단 강의는 여기까지고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이제 교수님들께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시면서 참고하실 만한 추가적인 정보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테이블마다 어떤 컬럼이 있는지 각 테이블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 테이블에 해당하는 컬럼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아테나는 아까 첫 번째 강의 시간에서 용어 검색에 대한 이제 사이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옴옵시디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연구를 할 때 어떤 곳에서는 EDI 코드로 돼 있고 어떤 곳은 ATC 코드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ATC 코드를 이제 입력을 하면 그게 거기에 따른 옴옵시디언이 같이 매핑이 된
컨셉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테나라는 그 사이트에서. 그 에비드넷 포럼인데 요거는 이제 교수님들께서나 다른 기관자분들이 연구를 많이 진행하시는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거나 에러가 발생하거나 어떤 뭐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다가 요청을 하고 또 올려주면 이렇게 우리 회사에서 에비드넷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좀 지원을 해주고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하시다 보면 에러들이 좀 비슷한 에러들이 많긴 해요. 그래서 이전에 포럼에 누가 어떤 에러를 발생시켜서 올렸는지를 좀 보면 연구를 하실 때 좀 참고를 하실 만한 사이트고요. 그리고 아까 그 강의 영상 자료가 더 있다고 했는데 여기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도 지금 강의보다 또 더 나은 강의나 또 다른 여기서 다루지 않은 오늘 다루지 않은 그런 강의들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요거는 오디세이에서 만든 이제 책인데 요것도 이제 같이 그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다뤄져 있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